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 사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뼈아픈 기억과 겹쳐지며 더욱 생생한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당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들은 하나같이 장밋빛 미래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틀렸습니다. 단 한 사람, 주류 경제학계의 이단아로 불리던 한 남자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킨 교수입니다. 그는 어떻게 모두가 보지 못한 거대한 붕괴의 그림자를 홀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빚, 특히 민간 부채에 있었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오직 정부 부채의 증감에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을 때, 킹 교수는 가계와 기업이 짊어진 민간 부채라는 거대한 화약고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장박동은 바로 은행이 만들어내는 신용, 크레디트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결정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의 경고는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던 경제학자들은 이토록 명백한 위험 신호를 놓쳤던 걸까요? 킹 교수는 그 이유가 주류 경제학이 150년 동안이나 고수해온 대부자금설, 로너벨 펀지즈이라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신화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은행은 돈을 창조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저축한 사람의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중개인에 불과합니다. A가 저축한 돈을 B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A의 소비력은 줄고 B의 소비력은 늘어나니 경제 전체의 총수요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은행과 신용은 경제 모델에서 무시해도 좋은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행위 그 자체로 새로운 돈, 즉 신용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돈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돈은 즉시 경제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거품과 호황의 본질입니다. 주류 경제학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을 무시하고 건강을 논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킹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꺼내 보입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민간 신용 변화와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래프는 충격적입니다. 두 그래프의 상관계수는 무려 마이너스 0.92. 이것은 거의 완벽한 거울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즉, 민간 부채가 늘어나 신용이 팽창하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신용이 수축하면 실업률은 급등하는 너무나도 명백한 관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2005년 킹 교수는 미국의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까지 치솟은 것을 보고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신용 붕괴가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경고했지만 주류 학계는 그를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터지자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진실을 말한 킹 교수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그 이단아 경제학자가 인공지능, 즉 AI가 일으킬 또 다른 거대한 충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경고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AI를 둘러싼 우려가 과거 기술혁명 때마다 반복되던 기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처럼 일자리가 파괴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결국 사회는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킹 교수 역시 이러한 기술 변화의 일반적인 경기 순환을 인정합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처럼 AI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초기에는 붐이 일어납니다. AI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끌어모으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이 돕니다. 심지어 AI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당까지도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기는 모두가 달콤한 꿈에 취해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기술이 완성되어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 시작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려 할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며 개발된 고비용의 AI 서비스들이 어느 순간 중국의 저가 AI나 개인 PC에서 구동되는 효율적인 AI에 의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 수많은 광 케이블 업체들이 파산했듯이 현재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AI 기업의 90%는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관련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는 기존 산업을 무너뜨리며 경기 침체를 유발합니다. 여기까지는 슌페터가 예측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정상적인 기술 버블의 붕괴 과정입니다. 킹 교수는 이 과정이 앞으로 1에서 2년 안에 닥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I는 이전의 기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의 기술이 주로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AI는 인간의 지적 노동 영역까지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체제적 변화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의사의 의료 진단, 수많은 사무직 업무들이 AI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기업에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킹 교수는 여기에 로봇 기술이 결합되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생산 라인의 단순 노동자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순간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존재 기반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킹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GDP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투입 요소는 노동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착취하여 상품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에너지를 다루기 위해 인간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AI와 로봇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착취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의 가치는 0분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수억 명의 사람들은 소득을 얻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는 영화 헝거게임에서나 보던 디스토피아적 사회, 즉 극소수의 자본가와 기술 엘리트를 제외한 인류 대다수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풍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대중은 그 분노를 이민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는 극우 포퓰리즘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킹 교수를 비롯한 일부 사상가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UBI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기본소득은 수많은 논쟁을 낳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임금 노동에 기반한 기존의 분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AI가 가져올 미래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그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까?